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박지은입니다. 초봄 같던 날씨가 다시 한겨울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6시 기준 최저기온 계룡산 영하 7.7도, 청양 정산 영하 3.5도, 대전 장동 영하 2.4도로 대부분 지역 영하 3도 내외 낮은 기온 보였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습니다. 추위의 기세는 누그러지지 않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라디오와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출발합니다. 생생한 지역 뉴스를 전달하는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 이현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현경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8살 김하늘 양이 숨진 지 오늘로 일주일째인데요. 경찰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아직 가해 교사에 대한 대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응급수술 이후 회복하고 있는 교사의 상태는 위중하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대면 조사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담 수사팀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 교사를 상대로 한 조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대면 조사가 늦어지면서 경찰이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과 신상공개 결정 여부도 미뤄질 예정입니다. 네, 당정도 오늘 대책을 논의하죠? 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 협의회를 열고 이른바 하늘이법 추진을 논의합니다. 교원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늘봄학교 귀가와 학교 외부 출입 관리 등 학교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 조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천에서 11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하고 방치했던 친부 구속됐죠? 네, 서천경찰서는 아동학대 사례와 시신 유기 혐의로 친부 2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11개월 된 딸이 밤늦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스티로폼 박스 안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친모 B씨도 불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숨진 아이가 지난해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소한 이후에 토지 파악이 되지 않자 이를 석연치 않게 여긴 관계기관의 경찰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네, 세종에서는 아동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네요. 네, 대전고법 형사 1부는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종시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13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등을 사준 뒤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A씨는 2022년에도 13세 아동을 간음 유인한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공직에서 해임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동 킥보드 사고를 좀 살펴봤더니 대전, 세종, 충남의 사고 증가율 전국보다 4배나 높았네요. 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2021년 90여 건에서 2년 새 145%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사고 증가율의 4배에 이르는 건데요. 특히 충남은 200%가 넘게 폭증해서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세종과 대전도 각각 118%와 102% 증가해 나란히 전국 2, 3위에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부산이 39%, 광주 11%, 충북이 21% 증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데요. 특히 충남 사고의 절반 이상은 천안시에 집중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 집중된 이유 뭡니까?
네, 최근 3년 새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 보급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 일단은 고려가 돼야겠고요. 특히 10대에서 20대 교통사고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또 한 업체에 따르면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지방 산업단지에서 이용률이 높다는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전동 킥보드 이용률이 높다는 천안시 불당동에 한번 가봤는데요. 예. 천안시는 올해부터 전동 킥보드를 관리하는 전담팀도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담팀이 30분도 안 돼서 근방에서 불법 주차된 전동 킥보드 20여 대를 견인을 했습니다. 매일 단속을 해도 이용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관리도 한계에 직면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치단체의 영업 신고나 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 대수가 몇 대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전동 킥보드 공유 사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2건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급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화제를 바꿔보죠. 중국의 딥시크 출시로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이 확대되면서 교육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 학교에서 내준 과제를 하면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학생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이기 때문인데요. 취재진이 실제로 세계 경제를 전망한 영문 보고서의 번역과 요약을 요청했더니 챗GPT와 딥시크가 몇 초 만에 결과물을 쏟아냈습니다. 보안성 논란에도 가성비가 뛰어난 딥시크의 출시 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용은 더욱 일상화되고 있는 건데요. 교육 현장 또한 예외는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 수행평가를 하거나 시험 보는 걸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한 고등학생은 취재진에게 전 과목을 다 이용한다. 영어 같은 거는 글쓰기도 해줘서 수행평가할 때 써봤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 국내 중고등학생 3명 중 2명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공 과정을 받는 대학생도 사정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과제를 평가하는 기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 네, 맞습니다. 그 평가 기준 설정이나 채점 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시험 대신에 과제를 내라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수들도 생성형 인공지능에 주제어를 넣어서 물어보고 비슷한 과제를 제출한 학생을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학생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 학업 성취도나 경제적인 접근성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네. 마지막으로 밤사이 사건 사고 알아보죠. 네, 어제 낮 12시 반쯤에 논산시 내동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한 뒤 보행자와 부딪히는 2차 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와 맞은편에서 오고 있던 오토바이가 충돌을 한 건데요. 이 사고 충격으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튕겨나가면서 근처에 있던 보행자 2명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60대 보행자 등 2명이 숨졌고 또 다른 70대 보행자도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이현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생생 정보입니다. 서천군이 지난 연말 준공된 해양 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에 입주할 기업 10곳을 다음 달 13일까지 모집합니다. 입주 기업은 3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센터 내에 있는 110여 대의 연구 생산 장비를 활용해 제품 연구부터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가 실시간으로 복지 대상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지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유성구는 지리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유성복지 핸디맵 구축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활용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도에는 복지 대상자와 복지시설 현황, 고독사 위험군 위치 정보 등이 담겼습니다. 대전 시립합창단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대전 예술의 전당 앙상블홀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토끼와 수궁가자를 선보입니다. 고전우화 토끼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번 공연은 국악과 양악, 재즈팝이 어우러진 창작 퓨전 음악극으로 합창곡과 판소리, 연기와 춤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같은 뉴스, 다른 시선. KBS 대전 생생뉴스가 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8살 어린 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가해 교사의 우울증 병력이 알려지면서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우려하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와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임명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가해 교사의 과거 우울증 병력이 확인되면서 이 특정 질병에 대한 낙인 효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 나오는데요. 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에서 입장을 밝혔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에 경찰에서 가해 교사가 우울증이 있었다라고 밝혔죠. 이후에 이제 시민들께서 우울증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오해가 좀 있었어요. 심지어 이제 의사가 우울증에 대해서 진단을 하거나 또 치료 기간을 좀 다르게 제출했던 것에 대해서 좀 비난하는 분들도 일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해서 정신건강의학회 의사회에서 입장문을 좀 내었습니다. 네. 내용을 좀 보면 6가지 항목인데 내용적으로는 크게 3가지 정도입니다. 좀 말씀드려보면요. 정신과에서 이제 진료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모두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경한 우울증도 있지만 자살을 시도하는 중증 우울증도 있으니까 이런 이제 병의 심각도, 경증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네. 또 이제 공격성이나 범죄 위험성이 동반되면 이런 경우는 더욱 이제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진료한 의사한테 이제 범죄 행동에 대한 책임을 좀 묻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실제로 이제 임상에서 보면 법적인 판단이나 윤리적인 판단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요. 판단이 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이제 진단서에는 6개월 휴직을 권고했는데 또 3주 만에 일상생활이 복귀가 가능한 정도로 진단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진단서는 사실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육청이나 기관에 대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또 했는데요. 공무원 같은 직종은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라서 이런 이제 직종에서는 직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데 이제 개인 의원보다는 독립적인 평가기관이나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교 검진이나 학교 정신건강에서 정신과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꼼꼼하게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민들께 좀 당부드리는 내용인데요. 이 사건이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트라우마긴 하지만은 너무 위험하고 또 공포스럽고 또 두려운 사건으로 과도하게 우리 시민분들이 해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안타깝고 슬픈 사건인데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과도하게 공포스럽고 또 정신질환에 대한 어떤 오해가 확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에 대한 이 사회적 낙인 가져오는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혹시라도 이제 이런 우울증이 범죄랑 관련이 있다라는 낙인이나 또는 우울증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사회적 낙인이 생기면 오히려 우울한 분들은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겠죠. 이게 사실 감기처럼 누구나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감기처럼 시작을 하지만 폐렴처럼 진행을 하고 또 이제 더 심해지게 되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데요. 우울증도 똑같습니다. 이제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 시기를 놓쳐서 심각한 우울장애나 정신질환이 될 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비극 이후에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휴복직 체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 나오는데요. 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여부만으로 이제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평가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어떤 절차를 그럼 보완해야 할까요? 그렇죠. 여러 직종 중에서 교사의 휴직이나 복직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정신건강의학과가 이제 진료 속에는 완전하진 않지만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평가를 꼼꼼하게 보완을 해야 될 텐데요.
그 병사용 진단서나 또는 이제 법원에서 요청하는 감정서가 그런 좋은 예로 볼 수 있습니다. 2주 이상 격리된 병동 관찰 기록을 요구하고요. 네. 또 이제 3-4시간 동안 임상 그 심리 전문가가 종합심리 평가를 좀 해서 이러한 서류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게 이제 다수의 전문가가 오랜 기간이나 장기간 동안 평가를 하는 게 필요하고 또 이제 이 병무청이나 법원에서 지정한 대학병원급의 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예. 필요하다면 교육청 내 전문의를 두고 이렇게 민간 전문가랑 의견을 교류하고 수렴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네. 실제 학교 폭력 경우에서는 제 변호사가 고용되어져 있어서 법적 자문을 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교육청 관점이나 민간기관 전문가랑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서로 관점을 좀 수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그 참혹한 사건 이후에 유가족은 물론 많은 분들이 심리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 치유하기 위한 방법을 좀 조언해 주신다면요? 요즘 많이 어수선하죠. 경제도 어렵고 또 사회적인 재난도 빈번하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또 이런 사고까지 이제 겹쳐서 이제 우리 시민들 마음이 흉흉할 텐데요. 그럴수록 좀 힘을 내셔서 좀 견뎌내셔야 된다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마음의 상처를 좀 치유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 이제 마음에 맞는 분들끼리 이야기를 좀 하시고요. 또 내가 나를 좀 위로하거나 지지하는 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명상이든 음악이든 산책이든 뭐 헬스든 요가든 어떤 활동을 하셔도 좋은데요. 반복해서 매일매일 하시는 것이 이 음미라고 하는 이제 이런 긍정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요소라서 마음 건강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반복해서 매일매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마음이 좀 힘들 때는 명상이나 음악, 산책 같은 일들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학교, 오늘부터 애도교육과 심리검사 진행하는데요. 이 학교 구성원들, 특히 아이들의 심리 안정 괜찮을지가 가장 걱정입니다. 어떤 대책들 필요해 보입니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외상치료 프로그램이 위센터랑 함께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벌써 사건이 일어나고 일주일 전인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빨리 일상을 좀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루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저녁에 잠자는 시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고 등교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뭐 이렇게 늘 하던 일을 일정하게 지속하는 게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죠. 또 학교에서는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집단 상담보다는 이제 개별적인 맞춤 치료나 놀이 치료가 도움이 되는데요. 보통 10세 기준으로 해서 이전인 1, 2, 3학년과 또 이후인 4, 5, 6학년이 조금 다르게 접근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보통 10세 이전 아이들은 인지적인 성숙도가 아직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외상을 계속 노출하거나 이런 외상 사건에 대해서 학습을 반복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놀이치료처럼 좀 막연해 보이지만 좀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부담스럽지 않도록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 교사의 경우에서 또 보면 이번에 이제 그 신뢰가 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좋겠고요. 가뜩이나 좀 교권이 좀 침체되어 있어서 교원에 대한 어떤 신뢰가 좀 무너지지 않도록 뭐 학생이나 학부모, 교직원 간의 세심한 접근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짚어주신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과 그리고 고학년을 좀 분리해서 접근하고 치료하는 게 좋겠다. 이 부분을 좀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교사들의 정신건강에 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관리하고 힘써야 할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 교사들이 많이 힘듭니다. 지난해 교사 직무 관련 실태조사를 보면 이제 유치원 또는 이제 초중등 교사 3,500명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 교사 63% 정도가 우울 증상이 있고 심각한 우울도 9% 정도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교사 우울증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심각성이 커서 관심이나 대책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정신건강 지키기 위한 대책으로 보면 좀 가장 처음에 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정신건강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되겠고요. 또 교육청 내에 이제 정신건강 컨트롤 센터도 만들고 또 필요하면 전문가가 학교까지 좀 찾아가는 서비스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또 지역사회에서 이제 훌륭한 민간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네트워크를 좀 잘 만들어서 이런 이제 응급 상황에서 빨리 개입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오히려 교사들이 이런 우울증에 좀 관심이 모아지게 되면 오히려 본인들이 낙인 효과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추거나 숨길 우려도 있을 텐데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 조금 주의해야 할까요? 보통 이제 저희들이 임상에서 보면 좀 교사분들이 전문가를 찾아가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요. 저희 이제 그 전문가 입장에서는 교육청이나 또 학교 내에서 이런 직접 전문가를 좀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신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주의를 하면서 좀 만난다라고 하면 많은 교사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좀 찾아오는 의사들에 대해서 좀 상담도 좀 받고 본인의 힘든 부분들을 좀 치료받으면 더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또는 이런 이제 위험성이 증가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외부 기관을 직접 찾아가기보다는 일정 기관을 통해서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상담을 실시하거나 하는 그런 방법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은 이제 정신건강 방문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위센터랑 협력을 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또는 지역 교육청 내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돌보는 이런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좀 확대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건강 방문 사업이 진행되고 있긴 합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마음이 아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학부모님들과 같이 상담도 해주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지역 교육청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확장이 좀 되어진다라면 학교 선생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네. 그러면 현재 오히려 실시되고 있는 이 정신건강 방문 사업 자체를 조금 대상을 확대하고 그리고 예산을 좀 확대해서 누구나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문턱을 낮춰라, 이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정부도 그리고 여야도 정치권도 좀 한마음이 돼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이제 대안을 마련하려고 일명 아이의 이름을 딴 법안을 좀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없습니까? 이게 항상 어렵습니다. 법적인 제재를 좀 강화를 하면 이렇게 이제 리액턴스라고 해서 오히려 좀 반대급부적으로 풍선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피어론 이런 효과들도 있고 더 이제 이런 숨어버리는 가해자나 피해자가 숨어버리는 이런 효과들도 있고, 그래서 법적인 대처를 강화하는 것만이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실제로 이제 포탈 내에서의 어쨌든 필터링도 좀 강화를 좀 해야 되고요. 또 사실은 이제 소통 문화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날 때마다 오히려 좀 서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아파하는 분들 또는 또 지나치게 공격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같이 좀 융화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좀 이야기하는 문화들이 좀 활성화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딴 법안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오히려 이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름을 딴 법안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딴 법안들이 통과가 되어지면 잠깐 좀 반짝했다가 다시 또 관심이 좀 시들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스럽기는 하고요. 정신건강 문제는 오래전부터 계속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해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전문가와 잘 협력을 해서 이러한 법안들이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사실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가 더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럴수록 이제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같이 좀 잘 상의해서 법안을 좀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런 사건 일어날 때마다 문제되는 게 온라인상에서 이제 악성 댓글 등으로 유족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유족들이 이로 인한 고충 호소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런 심리는 뭐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악성 댓글이 많아졌죠.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유가족이나 또 이런 동료들에 대해서 2차 가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가해자 심리를 좀 들여다보면 의외로 좀 단순합니다. 호기심처럼 이제 관심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좀 많은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악플도 내가 인정받고 관심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또 이런 악성 뉴스를 좀 퍼나르는
동조하는 이런 집단 심리도 같이 좀 부합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법적인 제재도 강화를 해야 되고 포털에서의 어쨌든 필터링도 강화해야 되겠지만 보통 이 중간에서 침묵하시는 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남의 일이라고 좀 침묵하거나 무관심 하게 이렇게 지켜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내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나? 또 우리 이제 일반적인 시민들이 보실 때는 네. 당신 생각은 좀 우리랑 좀 다르다. 당신의 가족이라고 좀 생각해봐라. 좀 역지사지로 좀 봐라.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국대 임명호 심리학과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 순서입니다. 대전일보는 더는 되풀이할 수 없는 인재 8살 하늘이가 바꾼 일주일을 제목으로 하늘양의 사건이 발생한 지난 10일 이후 일주일여간 비극적인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각종 법과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와 여야 정당을 통해 하늘양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었으며 교육부와 국민의힘은 주요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투데이는 800억, 대전 전세 사기 공범 사망, 피해자 구제 더 어려워졌다를 제목으로 지난달 발생한 전세 사기 의심 임대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이어 대규모 전세 사기에 연루된 인물의 사망으로 피해자 구제의 난항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숨진 전세 사기 의심 임대인은 2020년부터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해 LH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챘으며 공범들과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